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수능 특강 현대시, 오늘은 층층계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1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적상가옥 구석의 짤막한 층층계. 자, 그러면 이 적상가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능 특강에 어휘 정리되어 있어요. 적국이 남겨놓은 집이라는 뜻인데, 일단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가 될 거냐면 우리 아까 적국이 남겨놨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시의 뒷부분으로 가면은 외놈들이 남겨두고 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 이후.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예요. 자, 적상가옥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 그래서 사다리 같은 거예요. 집 안에 조그마한 사다리가 있는 거죠. 자,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가 글을 쓰는 작가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화자는 글을 쓰는 작가이다. 자,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자, 그러면 일단 가랑잎이라고 하는 거는 마른 잎을 의미해요. 자, 말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그런 잎이죠. 자, 그러면 지금 가랑잎처럼이라고 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유법이에요. 자, 그러면 뭘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공허감이 지금 가랑잎처럼 쌓인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허감이 바로 원간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공허감, 우리 이게 지금 화자가 느끼고 있는 화자의 정서예요. 왠지 모르지만 지금 뭔가 글을 써도 뭔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공허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일이면 집회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거가 뭘까요? 바로 화자가 쓴 글이 되겠죠. 이 글은 내일이면 집회가 된다. 그래서 글의 대가를 받는 거죠. 자기가 쓴 글의 대가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글의 대가, 돈을 받게 되면 어디에 쓸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은 어린 것의 공납금으로 쓸 거래요. 그래서 자기 자식의 학비로 쓰겠다. 그리고 어느 것은 가난한 실향때. 실향때도 우리 단어 뜻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살림살이를 위해서 필요한 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필요한 돈에 이제 쓸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 그래서 조금은 내 용돈으로 남겨두겠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세 개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돈을 받으면 자기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나열하고 있으니까 열거법이 쓰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것은 뭐 라고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자, 이어서 볼게요. 밤 1시 혹은 2시, 이제 새벽이 되었어요. 용변을 하려고, 화장실에 가려고 아래층을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이래요. 자, 그러면 방 하나짜리에 가족이 다 같이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화자가 가난한 처지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온 가족은 잠이 깊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다 잠에 든 그런 상황입니다. 서글픈 것에, 자, 그러면 이 서글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화자의 정서예요. 자, 그러면 서글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서글픈 것이 어떤 물건을, 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으이그 못난 것.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기서는 서글픈 것, 이게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바라봤을 때 서글픔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들, 그게 누가 될 거냐면 바로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자기에게 서글픈 것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들의 저 무심한 평안함. 자, 그러면 왜 무심하다고 하냐면 지금 가족들은, 이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런 무게감이라든지 조금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서글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이 아이들은 걱정 없이 지금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라고 해서 감탄사 나왔으니까 영탄법 쓰이죠.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 지금 화자가 이 아이들을 보고는 조금 쉬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이들을 보고 바로 이제 2층으로 다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바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 내가 글을 써야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가장의 무게감을 느끼고 다시 글을 쓰러 가는 겁니다.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1년 끝부분에 이렇게 괄호로 써져 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괄호 부분은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광펜을 좀 쳐볼게요. 자, 오타가 있어요. 여기 사닥다리를 밟고입니다, 여러분. 자,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사다리를 보면서 갑자기 원고지를 떠올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거랑 원고지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자, 뒤집어 놓은 그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닥다리와 원고지가 형태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형태적인 유사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고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또 이 고개사라는 표현을 써요. 원고지에서 고개사들이 내려온대요. 근데 이 원고지는 화자가 글을 쓰는 종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고개사를 바로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구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이 고개사의 유사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이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애쓰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고개사는 어떤 인물이냐면 고개사가 우리 서커스 하는 것처럼 줄을 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허공에 있는 그 줄 위에서 균형을 잡고서 걸어가야 하는,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고개사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줄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공연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애쓴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아버지를 고개사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자, 그러면 항상 뭔가 막다른 골목 끝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처지이다 라는 게 드러납니다. 자, 가난에 허덕이면서 이런 절박한 처지, 이런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짤막한 층층계로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이 유리창에 비친 얼굴 바로 화자 자신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자, 근데 그 얼굴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얼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조적인, 자신을 비웃는 듯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책감과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가장으로서 돈도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그런 자책감, 그리고 초라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나의 어린 것들은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에서,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이 다다미방에서 날무처럼 포름 쪽쪽 얼어 있구나. 자, 그러면 이 날무는 생무예요, 여러분. 익히지 않은 무거든요, 무. 자, 날무처럼 포름 쪽쪽. 포름 쪽쪽이라고 하는 거는 푸르스름하다 이 뜻입니다.
얼어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요. 지금 날무처럼이라고 해서 직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아이들이죠. 어린 것들. 자기의 아이들, 자식들이 지금 날무 같다, 생무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무, 익히지 않은 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얀 부분도 있는데 파란 부분도 있죠. 그렇죠? 자, 그 밑둥 부분이 파래요. 그 파란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푸르스름 얼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은 추위에 떨면서 자고 있다. 이거를 지금 생무의 파란색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지금 포름쪽쪽이라고 해서 푸르스름한 모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우리 으태어가 쓰이는 부분이에요. 모양을 표현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색채어,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푸르스름하다 하니까 우리 시각적 이미지도 쓰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내용 정리했어요. 우리 이제 중요한 내용 마무리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여기에서 화자의 정서 태도 드러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1년에서 화자는 공허감을 느낀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자식들이 보면서 서글픈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글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느끼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금 초라하다 이런 것도 느껴요.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아까 전에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냈어요. 자기를 보면서 아까 전에 어처구니 없다라는 평가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내리고 있으니까 성찰적인 태도도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 관로 부분이었어요. 이 관로 부분을 통해서 유사성을 드러내는데 그 유사성 두 가지 쓰인 부분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사닥다리와 그리고 원고지. 형태적으로 유사했죠. 자,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고개사. 무언가를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사했죠. 그래서 이 유사성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룬 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